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 감고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박의 달순입니다. 쌀쌀한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누빔으로 안에 받쳐 입고 간절기에 입기 좋은 조끼를 만들었어요. 저희 딸아이도 패딩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서 조끼를 만들었는데요. 오히려 패딩보다 조끼를 더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간절기에는 겉에 입고 겨울에는 안쪽에 받쳐 입기 좋았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성인 패턴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제작하는 이 아이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각종 드레스들과 블라우스들의 상의 패턴이었던 요 패턴을 가지고 제작을 할게요. 패턴을 그려주시고 지금 앞이 트였기 때문에 앞판이겠죠. 근데 보이는 건 뒷판이죠. 지금 그 실수한 걸 모르고 있어요. 이런 흔한 실수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기본 패턴을 그린 위에 저는 4cm를 추가했어요. 원피스의 상이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좀 짧아요. 그래서 4cm 길이를 추가하고 옆으로 1cm를 나간 다음에 직각을 유지해서 앞판에 라운드를 살짝 굴려줬어요. 지금 만드는 조끼가 쉬운 게요. 앞에 시접을 덧대어서 단추로 여민다거나 지퍼를 넣는다거나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끈으로 간단하게 여미는 방식이라서 정말 초보이신 분들도 만들기 아주 쉬워요. 단 솜이기 때문에 쿠션감이 있고 원단의 두께가 있어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뒷판을 재단해야 되죠. 골선 처리로 해서. 근데 이때 직감을 합니다. 아, 패턴 바뀌었구나. 왜냐? 뒷판인데 목이 너무 많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앞판과 뒷판이 바뀐 걸 알고 이미 오려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실수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겉에 입는 조끼기 때문에요. 게다가 소매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겨드랑이 아무리 조금 커지는 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앞판을 재단해 놓은 앞판 원단에 올려놓고 제대로 앞판을 이제 또 그려줍니다. 근데 아몰 사이즈는 앞판이 뒷판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몰을 늘려줘야 했을 때 1cm를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암호를 그려줬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원단 1cm 내려온 게 시접으로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려준 다음에 그 부분을 오렸어요. 그러면 뒷판을 다시 그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겨드랑이 암홀 1cm를 밑으로 좀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뒷판을 재단할 때도 겨드랑이 암홀에 1cm를 밑으로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앞판처럼 추가로 4cm를 내려와서 옆선을 직각으로 해서 그려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희 아까 앞판 그릴 때 1cm를 밖으로 나가서 사선으로 옆선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만나야 하기 때문에 뒷판도 마찬가지로 1cm 밖으로 나와서 사선으로 옆선을 만든 다음에 밑단과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옆선과 밑단이 만난 부분은 직각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앞판에 그 옆선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안감을 재단하시면 돼요. 저는 면 20수 원단을 활용했고요. 이때 면 기모 원단을 쓰셔도 아주 좋아요. 처음 초보시라면 퍼 원단이나 신축성이 있는 원단보다는 이렇게 누비 원단과 면 20수가 가장 만들기 편해요. 그 다음에 안감으로 기모 다이마루나 기모 면 원단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런 다음에 퍼 원단이나 뽀글이, 그 다음에 더 두툼한 솜, 그렇게 단계별로 제작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스킬은 업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 부분을 봉제한 겉감과 안감을 마주해서 어깨선을 중심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겉과 겉을 마주해서 목둘레 부분을 봉제하시고 옆선을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는 앞에 곡선을 넣었기 때문에요. 곡선을 직선 부분에 가까워질 때까지 봉제를 하시고 아몰 부분을 봉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끈을 활용해서 여며줄 거예요. 끈도 안쪽에 넣어서 집게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안목 부분에 1cm 시접 박을 거를 예상하시고요. 밑에다가 넣어주셔야 되겠죠, 끈을. 1cm 시접을 띄우고 끈을 놓은 다음에 자리를 잡아서 고정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따가 봉제를 하면서 어떻게 끼우는지 보여드릴게요. 거의 끝부분에 맞춰서 해야 양쪽이 잘 맞겠죠? 겨드랑이 아몰 부분부터 먼저 봉제를 합니다. 이때 작업하실 때는요, 누빔 원단은 거의 신축성이 없어요. 두껍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안감, 저는 지금 면 20수를 썼는데요. 안감을 밑으로 해서 봉제를 해주세요. 재봉틀은 기본적으로 톱니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원단을 조금씩 더 끌어가요. 그래서 봉제하실 때는 꼭 두 원단의 성격이 다를 때 신축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원단을 밑에다 놓고 봉제하시는 거예요. 요 점 꼭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에요. 양쪽의 암호를 어깨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 봉제를 하셨다면요. 그 다음은 목둘레 봉제를 해야 되는데요. 목둘레 봉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빔 원단을 위로 해서 봉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으시고 목둘레 부분도 봉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끈을 끼워야 되겠죠? 앞에 여미는 부분에 끈을 끼워야 되는데요. 이제 1cm 부분을 목둘레 부분을 다 봉제를 했기 때문에 끝으로 몰아서 끈을 넣어주면 앞판에 두 개의 끈 위치가 똑같겠죠? 최대한 박음선 위까지 끌어올려서 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곡선이 있는 앞판 부분까지 봉제를 합니다. 이때 누빔 원단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으로 스트라이프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켜가면서 봉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끈을 끼워 넣고 안감이 위로 올라왔죠. 근데 제가 아까 봉제할 때는 누빔 원단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곡선 부분이 있는 밑에부터 봉제를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원단의 틀어짐이나 안감과의 그런 좀 현상이 없어요. 누빔 원단은 잘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안감을 위로 해서 봉제를 끈부터 시작하셨다면요. 약간 틀어져요. 보시죠. 똑같죠? 그러면 저희 원피스 상의 만들었을 때처럼 어깨 부분을 창구멍으로 활용해서 앞판을 하나씩 뒤집으시면 되는데요. 누빔 원단이 워낙에 두꺼워요. 그래서 봉제선 가까이 최대한 손 부분을 오려주세요. 그리고 안감도 한 5mm 정도 남기시고 모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살짝 넣어주시는데요. 누빔이나 솜 원단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을 때 상침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의 방방함을 살려주는 게 훨씬 이뻐요. 그래서 저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창구멍으로 뒤집거나 뭐 이러면 상침을 좀 하는 편인데요. 누빔 원단이나 이렇게 부피가 있는 원단을 할 때는요. 일부러 상침을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위밥을 너무 깊이 주시면 안 돼요. 자칫 뜯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코너 부분도 오려주시고요. 앞판에 밑단을 안 오려도 되는데요. 여기다 가위밥을 넣은 이유는요.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 같지 말고 겹치더라도 좀 더 예쁘게 겹치라고 앞판의 곡선 부분도 가위밥을 줬어요. 어깨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제 조끼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원피스 만들 때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옆선을
앞판은 앞판끼리, 뒷판은 뒷판끼리 연결을 해서 겨드랑이 밑부분을 이어주시면 되죠. 제가 봉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앞판과 뒷판의 경계가 되는 겨드랑이 부분을요, 집게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 선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을 맞추면요, 이렇게 밑단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인트는 겨드랑이 두 원단이 만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겨드랑이 두 원단이 만나는 부분까지 온 다음에 모든 그 상의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늘을 꽂아 놓고 살짝 틀어준 다음에 다시 또 겉감에 옆선을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 옆선 부분을 봉제해 주시고요. 잘 맞았는지 확인도 하시고요. 모양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옆선까지 봉제하는 방법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블라우스와 원피스의 상의를 만들 때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조끼 밑단도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어떻게 할까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이 봉제를 밑단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또 뒤집어요. 그런 다음에 밑단을 창구멍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요 밑단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끈도 안쪽으로 다 넣은 다음에 잘 넣어서 이 곡선 부분 봉제한 거를 다시 뒤집어 줘야 깔끔하게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이렇게 옆선을 창구멍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밑단이 훨씬 더 깔끔하게 끝나겠죠. 근데 오늘은 안감의 옆선을 활용하기에는 볼레르처럼 길이를 짧게 했기 때문에요. 밑단에 창구멍을 만들어서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밑단을 받기 전에 우선은 원단의 길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단의 성격이 두 개가 지금 달라요. 누비 원단이 힘이 있고 부피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쪽으로 면 평직 20수를 당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요. 봉제한 부분을 잘 맞추신 다음에 핀으로 고정하시고 길이를 맞춰주세요. 그러다 보면 시접 부분이 약간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를 가위로 예쁘게 정돈해서 다시 한번 라인을 가다듬어 주세요.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아까 옆선을 박다 보니까 시접 부분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맞춰 주셔야 뒤집어서 봉제했을 때 그 뒷 라인이 예뻐요. 안 그러면 틀어지거나 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다듬어 준 다음에 뒤집어서 아까의 방법대로 밑단을 봉제하시면 돼요. 창구멍을 남기고 다음에 긴 조끼를 만들 때 옆선으로 창구멍을 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잊지 않으시면 좋은 게요. 모든 안감이 있는 외투 형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뒤집고 만들거든요. 옆선의 봉제를 안감과 겉감에 기본 봉제 옆선 라인을 잘 맞춰주시고요. 그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밑단을 다 봉제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가운데 창구멍을 요만큼 남겨놓고요. 사실은 제가 봉제하는 것도 녹화를 했고요. 이게 뭡니까? 마지막 영상인데요. 포커스가 완전 다 나갔어요. 죄송해요. 보기 힘드시죠? 열심히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이 창구멍을 빼고 다 봉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단도요. 창구멍 부분을 제외하고 시접 부분을 아주 얇게 다 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창구멍을 활용해서 다시 뒤집어 주시면 이제 조끼가 완성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포커스도 나가고 앵글도 나가고
지금 이 부분을 공그르기 하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공그르기 하는 장면은 나오지도 않고 뭐 손을 보라는 건지. 근데 너무 많이 진행을 해버린 상태라서 제가 다 뜯어버리고 다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창구멍으로 활용되었던 그 부분을 공그르기 해주시면 조끼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누빔 원단은 원단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요. 그 방방한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절대 상침하지 마시고요. 안 한 게 훨씬 이쁘거든요. 그리고 상침을 안 했기 때문에 안감이 살짝 보이는 것도 예뻐요. 포커스도 나가고 약간 얼렁뚱땅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주님들과 세뚜 한번 만들어 보세요.